안녕하세요. 서울 아산병원에서 아이들의 소중한 치아를 지키고 있는 소아치과 박소연입니다. 진료를 하다 보면 아이들의 좋지 않은 습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손가락 빨기가 가장 흔하고 쪽쪽이 빨기 등의 습관이 있죠. 오늘은 어떤 습관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바로 교정해 줘야 되는 습관과 조금 지켜봐도 괜찮은 습관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집에서 바로 써볼 수 있는 팁 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 모든 구강 악습관 중 가장 고치기 어렵고 반드시 고쳐 주어야 하는 습관을 고르라면 바로 입으로 숨쉬는 구호흡입니다. 자, 우리 몸의 모든 기관들은 각자의 기능이 있습니다. 숨을 쉬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은 어딘가요? 코죠. 입은 숨을 쉬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 아니라 먹거나 말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코가 아닌 입으로 숨을 쉬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코에는 코털이라는 일종의 공기청정기 필터가 있어서 차고 더러운 공기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기 전에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입에는 그런 기능이 없죠. 그러니 먼지와 균이 많은 차가운 공기가 그대로 몸 안으로 들어오다 보니 우리 아이들이 감기에 자주 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는 것에 영향을 줍니다. 또한 코가 아닌 입으로 호흡을 하게 되면 호흡의 효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입으로 계속 호흡하게 되면 들어오는 산소량이 부족하게 돼서 항상 피곤하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다크서클도 생기고 또 우리 아이들 공부도 잘 못하게 되는 것이 이 구호흡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오랜 기간 구호흡이 지속되면 구강 구조와 얼굴 형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한번 입을 벌려 보실까요? 이렇게 벌려 보시고 숨을 쉬어보면 혀가 아래로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턱뼈의 성장은 주변 근육의 위치에도 영향을 받는데 혀가 원래 있던 위치보다 아래로 떨어지면 위턱은 혀가 받쳐주지 못해 쪼그라들게 됩니다. 또 입을 벌리고 있게 되니 입술이 앞에서 지지를 못해서 앞니가 계속 튀어나오게 되겠죠. 따라서 윗니는 튀어나오고 아래턱은 아래로 떨어지는 소위 아데노이드형 얼굴이 나타나게 됩니다. 문제는 이렇게 한번 성장 방향이 형성되면 바꾸기가 매우 어렵다는 겁니다. 따라서 구호흡은 어떤 습관보다도 반드시 빠르게 고쳐주어야 하는 악습관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코로 숨을 쉬는데 이게 진짜 진성 구호흡인지 아니면 습관인지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아이에게 입을 다물게 하고 코에 손가락을 한번 대보세요. 그리고 숨을 쉬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코로 바람이 잘 나온다면 코로 호흡하는 기능적인 문제는 없고 습관성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이때는 립 실링 엑서사이즈, 즉 입을 다무는 연습을 해주는 건데요. 장치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냥 훈련 같은 걸 이용해서 입 주위 근육을 도와 입을 다물고 코로 숨 쉬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밤에 무의식적으로 입을 자꾸 벌리고 자는 아이라면 수면 테이프로 입을 가볍게 막아주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입을 다물고 코로 숨을 쉬어보라고 했는데 코로 바람이 잘 나오지 않고 답답해한다. 그렇다면 이 아이는 코로 호흡하는 것에 기능적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이비인후과 진료를 먼저 보고 코로 호흡이 가능하게 도와준 뒤 구호흡을 고치는 것이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의 손가락 빠는 습관은 크면서 저절로 없어집니다. 만 3세에서 4세까지는 발달 단계상 구강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시기에 쪽쪽이나 손가락 등을 입안에 넣는 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발달 과정입니다. 구강기가 지나고 만 4에서 6세 사이의 습관은 저절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에 만 4세 이전의 습관은 억지로 치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시기에 억지로 손가락 빨기 습관을 중단시키면 손톱을 뜯는다거나 혀를 내민다든가 더 고치기 어려운 습관으로 전이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 4에서 6세 사이의 아이들은 대부분 스스로 습관을 중단하지만 습관이 지속되어 걱정이 되시는 경우는 아이와 함께 습관에 대해서 인식하고 책을 읽는다던가
쭈글쭈글해진 손 모양 등을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손을 쓸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탐색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치과 의사 등의 권위자와 약속을 하는 것도 그런 것들을 통해 아이들에게 행동 변화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이 별다른 치료 장치 없이도 이 시기에 손가락 빨기를 중단하게 됩니다. 만약 만 6세 이후에도 습관이 지속된다면 습관 차단 장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이 장치를 체벌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아이가 장치를 체벌로 느끼고 긴장도가 올라가면 더더욱 습관에 대해 집착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쪽쪽이 빨기는 모든 구강 습관 중에서 가장 중단하기 쉬운 습관입니다. 일단 쪽쪽이는 우리 몸이 아니잖아요. 다른 물체이기 때문에 헤어지기가 훨씬 쉬운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린이집 등의 기간 생활을 하기 전 만 3, 4세 전후로 스스로 중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만 손가락이나 쪽쪽이를 오래 빨면 구강 구조에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가락 빨기를 할 때 손가락 위치를 보면 앞니 뒤에서 강한 음압이 걸리게 되거든요. 따라서 이 습관이 지속되면 위의 앞니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또한 아래 앞니는 손가락에 의해 눌려서 상대적으로 앞쪽으로 밀리게 되는데 심한 경우 위아래 치아가 서로 닿지 않게 벌어지는 개방교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구강 구조의 변화는 아이가 만 6세 이전에만 습관을 중단하면 대부분 자발적으로 개선되면서 좋아지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혀를 내미는 습관은 부정교합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이 습관 때문에 부정교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교합은 위의 치아가 아래 치아를 2mm 정도 덮어주는 건데요. 이 위아래 치아가 이렇게 덮어주지 못하고 벌어져 있는 것을 개방교합이라고 합니다. 자, 개방교합인 만큼 열려 있으니까 혀를 내밀기가 쉽겠죠. 그래서 개방교합이 있으면 혀 내밀기 습관이 생기기 쉽습니다. 또 혀를 계속 내밀게 되면 그 사이에 혀라는 강한 근육이 생기니까 개방교합이 더 심해질 수 있겠죠. 따라서 이런 교합이 있고 혀 내밀기 습관이 있을 때는 교정을 통해 개선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혀 내밀기를 차단하는 갈고리 같은 장치나 혀를 내밀지 않고 입천장에 붙이는 연습을 도와주는 장치를 쓰기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때도 중요한 점은 앞서 설명한 대로 아이가 장치를 체벌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아의 이갈이는 성인보다 더 많고 더 자주 나타납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은 구강기라는 입안을 탐색하는 정상적인 발달 과정을 지나고 또 유치가 빠지잖아요, 계속. 그리고 영구치가 새로 나오는 동안 여러 번의 교합이 변화하는 시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일시적으로 이갈이가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유치 어금니가 나오는 만 2에서 4세경, 영구치 어금니가 나오는 만 6에서 7세경에 일시적으로 이갈이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발달 과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갈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이갈이도 있습니다. 이런 이갈이들은 원인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혼낸다고 그만하라고 소리 지른다고 해서 개선이 되지 않습니다. 애도 내가 왜 이를 가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영구치로 다 전환된 이후에도 이갈이가 계속되어 치아가 손상된다고 판단이 되면 마우스 가드를 착용해 볼 수 있습니다. 마우스 가드 착용만으로 인해 이가는 감각이 달라져서 이갈이가 줄어드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입술이나 손톱 깨물기 등도 자주 나타나는 습관인데요. 이런 습관이 계속되면 손가락 빨기처럼 위 앞니는 튀어나오고 아래 앞니는 들어가는 부정교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손가락 빨기를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손톱이나 입술 깨물기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더 늦은 나이까지 습관이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더 끊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손톱 뜯기는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운데요. 그 손톱을 예쁘게 다듬는다든가 아이들이 계속 응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 등을 통해서
이 손톱 깎기 습관은 중단을 하는 걸 도와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든다. 영국의 시인인 존 드라이든이 남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좋은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또 우리가 믿어주기만 한다면 좋은 방향으로 스스로 가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을 잘 관찰하면서 또 믿어주면서 좋은 방향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